여기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생명을 구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. 바로 그의 이야기, 2500피트 상공의 소방관에 대한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. 119 항공구조대의 정말 아찔한 업무 환경이죠.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? 내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세찬 바람과 끝없는 하늘뿐인 그런 공간 말입니다. 이게 바로 저자가 직접 묘사한 실제 구조 현장의 모습입니다. 귀를 찢을 듯한 헬리콥터 로터 소음 아래에서 그는 오직 단 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허공에 자신의 모든 걸 내맡기는 거죠. 네, 바로 이 모습이 항공구조대원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. 저 가느다란 케이블 하나가요, 두 사람의 목숨을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줄인 셈이죠. 와, 정말 엄청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아니,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평범한 한 사람이 이런 아찔한 높이에 서게 된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바로 군인의 두 번째 소명입니다. 정말 잘 나가던 군인이었는데 왜 모든 걸 버리고 하늘로 향하게 된 걸까요? 그 극적인 인생 전환, 그 동기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. 이력을 보면요, 정말 대단합니다. 20년 동안 특전사로 복무했고 소령으로 진급해 이라크 파병까지 다녀온 누가 봐도 성공한 군인이었죠. 그런데 이 국가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요. 그건 바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구해보고 싶다는 갈증이었습니다.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. 소방관이 된 군대 선배가 툭 던진 이 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. 국가라는 어떤 거대한 대의가 아니라 눈앞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의 가치를 그 순간 번쩍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. 그의 나이 38. 여러분, 38이면 정말 안정적인 경력을 쌓았을 나이잖아요. 그걸 다 뒤로 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하늘을 나는 구조대원이 되겠다는 그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알 수 있죠. 자, 그럼 항공구조대원은 어떻게 탄생할까요? 지금부터 정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 과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놀랍게도 이건 본 훈련이 아니에요. 그냥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한 사전 평가일 뿐입니다. 2km 달리기, 수영, 잠영, 입영, 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. 훈련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. 75kg의 사람을 끌고 100m를 수영해야 해요. 이건 그냥 수영 실력을 보는 게 아니죠. 실제 구조 현장에서 의식 잃은 사람을 끌고 나올 수 있느냐, 이걸 시험하는 거거든요. 체력과 기술, 둘과 정말 극한까지 필요한 훈련입니다. 그리고 이 혹독한 훈련 중에 교관이 던지는 이 한마디가 정말 뼈를 때립니다. 실전에서 망설임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. 훈련장에서 잠깐 주저하는 게 실제 현장에서는 바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진다. 이 냉정한 현실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는 거죠. 지상 훈련이 끝이냐고요? 천만에요.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물에 잠긴 헬기 안에서 탈출하는 훈련, 그리고 처음으로 실제 헬기에서 저 아찔한 케이블에 매달려 보는 거죠. 헬리콥터 기종마다 다른 특성을 전부 익혀야 하고 무엇보다 예측이 불가능한 산악지대의 바람 속에서 어떻게 기동해야 하는지까지 정말 항공구조에 특화된 고강도 훈련이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. 그런데 항공구조라는 게요, 절대 한 명의 영웅이 혼자서 해내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. 모든 임무의 심장에는 바로 팀이 있죠. 5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팀,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헬기에는 기장, 부기장, 정비사, 구조대원, 그리고 구급대원, 이렇게 총 5명이 탑니다. 이 5 역할은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또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.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없으면 헬기는 아예 뜰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를 5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. 그냥 하나라고 말합니다.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5사람이 모여서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. 이게 바로 항공구조팀의 핵심인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각 역할의 전문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. 정말 흥미롭죠?
기장은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에 간다, 못 간다를 결정해서 모두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고요. 정비선은 엔진 소리에 아주 미세한 0.1%의 변화까지 감지해서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. 구급대원은요, 격렬하게 흔들리는 헬기 안에서 사람 혈관을 찾아내야 하고, 구조대원은 150피트, 그러니까 한 45m 위에 있는 동료들을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전적으로 믿어야만 하는 거죠. 아니, 그런데 대체 이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하늘을 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요, 비극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이어진 119 항공대의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이죠. 119 항공대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과거의 비극이었습니다. 1970년대에 서울의 고층 건물이 막 들어서는데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. 특히 1979년 라이언스 호텔 화재 때 군용 헬기로 밧줄을 내려 구조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결정적이었죠. 아, 더 이상 땅에서는 안 되겠구나.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생겼고 그 아픔을 딛고서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헬기, 까치가 도입된 겁니다. 바로 이 숫자, 942.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헬기 중 하나였던 까치 2호가 25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구해낸 소중한 생명의 수입니다. 이 942라는 숫자 하나가 항공구조가 왜 필요한지 그 가치를 전부 말해주고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다시 처음 봤던 그 풍경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산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? 한때 군인이었던 저자에게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험준한 산은 더 이상 그냥 막막한 장애물이 아닙니다.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그런 도전의 장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.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. 골든타임은 시계로 재는 게 아니다.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정해진다.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거죠. 이분들의 비행은 바로 그 무엇을 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요?